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떤 후보가 안양시의 시정을 이끌 적임자일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안양시 동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함께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필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먼저 시작 발언과 5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을 한 번 더 진행한 다음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 마치게 됩니다. 이 토론회에 앞서서 각 후보께서는 앞에 이 타이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이 다 됐을 때는 빨간 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오늘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안양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2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필려 후보부터 시작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 기호 2번 김필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무너져 내린 공정과 상식, 무능한 정책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해박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저 김필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력한 연대를 갖고 안양시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은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과 지난 4년간 최대호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가 고작 이것뿐입니다. 동안구, 만안구의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청년은 떠나가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역동적인 도시,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만안구의 박달 융복합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행정타운과 K-팝 한류 문화의 세계 중심지로 탈바꿈하며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디지털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저 김필려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안양시의 발전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 최대호입니다. 먼저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지만 안양시의 예산 한도 범위 내에 있어 소상공인, 버스, 택시기사, 여행업,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챙기고 나왔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여 여전히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지난 4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와 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시의 재정 자립도 역시 우리 안양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냈습니다. 행정안전부평가에서 재정 건전성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채무 제로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2년 연속 상위 등급과 함께 부패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안양을 청렴 멘토 도시로서 이상을 세웠습니다. 2달 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안양시는 공약이행률 최우수에 해당하는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에도 무산됐던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 확장을 이끌어냈고 자초얘기는 했던 시민의 수건사업이었던 한백산 추모공원을 개원하는 등 수많은 정책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 이안시장을 펼치기에 4년의 시간은 짧습니다. 중단한 안양 발전을 위해 시작도 최대호가 마무리가 최대호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5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후보자당 2분씩이 주어집니다. 시간 잘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주제는 안양의 강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입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안양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안양시의 큰 강점과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최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예, 지난 4년 임기 동안 저 최대호 안양 시민들과 함께 교통혁명을 이뤄냈습니다.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를 확정 지었습니다.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과 올곶 8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됩니다. 지난 5월 16일 안양 석수 박달 일대에서 서울 사당동에 있는 광역버스가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저 최대호는 교통 획기적인 개선으로 안양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우리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용지가 많지 않아서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양시는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자족 기능이 부족해 많은 기업이 안양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호는 안양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안과 만원구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균형 발전을 넘어서 동반 성장을 비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안양 내 모든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행정구별로 고유한 컨셉과 방향을 갖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만안은 행정도시, 동안은 4차 산업 기반 경제도시의 문화, 녹색, 교육도시로 완성했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체들은 지난 4년간 성과로 저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안양의 강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필려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안양은 서울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평촌이 건설된 성장형 도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2차례나 시장을 지낸 최대호 후보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10여 년 전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대호 후보가
만안구의 뉴타운 개발 사업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만안구 주민들이 분당이나 평촌 못지않은 멋진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산업의 대동맥인 교통망 확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달동 전철역, 인천선 연장이 논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시장은 뚜렷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재정비 사업도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최대 후보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아예 공약으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게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뜬금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뿐인 안양시의 행정이 결국 안양의 발전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필련은 나눠먹기 사업을 취임 즉시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이 건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깨끗한 시장, 공정한 시장이 되어서 안양을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선 첫 번째 공통질문에서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주제는 안양시 균형 발전 방안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는데요. 만안구는 안양의 원 중심지이지만 이 평촌 신도시 개발 이후에 지역 불균형이 심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마 후보자들께서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균형 발전은 여전히 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공통질문에는 김필려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저는 안양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불균형, 두 번째는 세대 간 불균형입니다. 이 두 가지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적인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동안구와 만안구가 지역 경제와 삶의 질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주민들 간의 위화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안양 면적의 62%, 인구의 43%를 차지하지만 주거 환경이나 행정 서비스, 문화적인 인프라가 너무도 열악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최대호 후보께서 10여 년 전 시장이 되면서 만안구 뉴타운 백지화를 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만안구 발전을 위해 친환경 박달 스마트 밸리를 조성하고 행정타운과 전철 개통, 실내체육관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안양 전체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심각한 세대 간 불균형도 개선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안양의 일자리는 5년 전에 비해 58%가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인구를 위해 복지 헬스케어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세대의 균형을 맞춰야 시민의 화합, 안양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양을 청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두 번째는 청년주택 1만 호 보급입니다. 안양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청년들까지 대거 안양을 찾아와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필려 후보께서는 안양시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만안구에 대한 개발과 또 청년들이 돌아오는 정책 이 두 가지를 크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최대호 후보의 답변 마찬가지로 2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균형 발전을 넘어서 동반 성장으로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안양시의 동반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의 안양시청을 만으로 이전하고 문화복지센터, 복지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반을
조성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양시청 이전 대상자인 만안구 검역본부는 제가 시장으로 제 업무를 수행한 2010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결단으로 부지를 확보했기에 안양시청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가 행정복합타운으로 개발되면은 약 5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6,7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평균 8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양시청 부지에 1만 5천 명 고용, 36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 2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대규모 R&D 단지를 세울 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안양시뿐입니다. 지금의 안양시청 부지에 기업이 들어서고 4차 기반의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도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 최대와 약속드립니다. 기업 유치가 확정된 이후 안양시청 이전에서 중단하는 안양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안양시의 오랜 수건사업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하여 문화, 녹색, 교육도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최대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안양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최대호 후보께서는 안양시청 이전과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도시 완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입장과 또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방안입니다.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안양 지역에도 이 30년 연한이 도래했거나 또 도래할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시는지 또 후보께서 생각하는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방안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촌 신도시는 4년 후면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54개 다시 약 4만 1,400가구로 평균 용적률은 204%로 건설됐는데 토지 용도 변경 그리고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 당시 노후 기반 시설과 내진 설계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재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나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평촌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신도시 우리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당선인의 안양 지역 공약인 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믿고 있던 우리 시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올 1월에는 노후 평촌 신도시 활성화 5개시 공동 토론을 열어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자체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평촌 신도시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양시에 이재명 민병당 강덕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는 김필요와 갖지 못한 최대호만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평촌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최대호 후보께서는 평촌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조속한 추진, 또 대책 마련을 주장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김필려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자 신분으로 평촌 다녀가셨습니다. 평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문제에 현황을 파악하시고 현장을 점검하러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되고 그리고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기 신도시 특별법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용적률이 현재 200%에서 300%로 상향해서 제2의 도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의무입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재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안양 시민들은 어디론가 잠시 이주해야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확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으로 재건축의 기준 등이 바뀌면 안양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수요가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가구가 동시에 이주할 경우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립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안양시장이 있어야만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대가 중요합니다. 네,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안양교도소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도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선거 때마다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각종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교도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필려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주어집니다. 네. 안양교도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낡은 교도소입니다. 이 낡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사실 교도소 이전은 안양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도소를 대체할 장소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차관 회의까지 통과될 정도로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지금이 안양교도소를 이전할 최적의 시기인 것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가 확보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4차 산업 메카인 디지털밸리를 만들어서 안양 발전에 신동력을 삼을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또 디지털밸리와 평촌의 스마트 스퀘어, 가천의 지식정보타운, 판교의 IT밸리와도 연계한다면 안양은 21세기형 스마트 시티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공약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장관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반드시 안양교도소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습니다. 네, 김필려 후보의 답변 들어갔습니다. 여당으로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최대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최대호는 안양 우리 시민의 오랜 소관 사업이었던 안양교도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전을 약속하겠다가 아니고 그간 진행되온 이전 논의를 완료하고 문화, 교육,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드립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59년을 맞는 전국 최고령 교도소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의 도심지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안양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로 재소자 안전이 우려되어 인권의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완료하면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는 39만 6,700제곱미터, 약 12만 평의 안양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의도 공원의 약 1.5배 규모임을 생각해보면 안양교도소 부지가 얼마나 크고 매력적인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는 우리 안양에게 기회의 땅이자 미래를 밝힐 투자의 땅이기도 합니다. 인동선이 정차하고 의왕, 과천, 군포와 맞닿아 있어서 경기 남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호계 사거리에 신규 교통 이프를 갖추고 있어서 안양권 우리 도시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체되는 안양교도소 부지를 대규모 문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안양 시민은 물론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교육,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체 공간을 자연, 생태, 문화교육 등 4개에서 5개의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 및 융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할 것이며 추후 공청회, 주민 설명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숲과 문화가 사라지는 곳,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곳, 안양시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하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대호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함으로써 녹색 도시를 완성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4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 방안입니다. 자,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7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 분권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이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여전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역시 지방재정 자립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최대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이르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양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약 72대 28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저는 시장 재임시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있음을 파악하고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아끼는 데 노력했습니다. 관내 GS파워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해를 재활용해서 다시 GS파워에 대파하는 형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지만 연간 1억 3천여만의 수익을 거두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1월 저 최대호가 이끄는 우리 안양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재정 현안 분석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등급 최우수에 해당 선정되는 그런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평가 기준이었던 재정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계획성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재정 상태가 매우 건실함을 입증했습니다. 저 최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안양의 곡간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작반에서 우리 안양시의 동반성장, 즉 중단 없는 발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 지도를 두고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지역별로 고유한 컨셉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저 최대호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안양시장 최대호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주제입니다. 재정 자율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필려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이 주어집니다. 안양시는 작년 말 안양시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자랑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이 없어도 가난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잘하고 더 좋은 집에 살려면 때때로 빚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양질의 채무입니다. 이것은 빚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입니다.
결국 채무 제로라는 것은 안양시가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없는 잘못된 자랑입니다. 예를 들어 박달 스마트밸리나 안양교도소 이전 개발을 추진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돈 없는 안양시가 무슨 수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결국 좋은 빚을 끌어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이 없다는 말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안양의 발전을 위해 치밀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려는 용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안양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또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만의 결정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안양 도시공사를 통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영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이익을 다시 주민들을 위해 환원하는 재원 확충의 선순환 사이클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사는 안양, 건강한 안양, 발전하는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안양시의 발전 그리고 여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로 5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아마 이 토론회를 보시는 유권자들께서 두 후보자의 생각을 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원활한 주도권 토론을 위해서 유의사항을 두 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당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 없이 3분 이상 계속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상대 후보에게 적절하게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 사회자가 중간에 조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을 하거나 또 인신 공격을 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엽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안양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시장 재임 중에 벌어진 갖가지 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2의 대장동 게이트가 안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기인동 시외버스 터미널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문제가 됩니다. 오피스텔을 짓는다면서 용적률을 150%에서 800%까지 대폭 올려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결국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고발 소송이 있습니다. LH가 400억 정도의 입찰한 부지를 사업자들이 1,100억이나 주고 산 것은 매우 큰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이나 특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49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는 외곽 순환도로 높이보다도 약 20층 정도가 높습니다. 그럼 그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소음과 분진을 없애려면 외곽 순환도로를 튜브처럼 감싸야 하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김필엽 후보님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 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 우리 토론하고 있는데 이미 해먹은 논쟁을 또 하고 있네요. 예, 후보자 안양 제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한마디로 소모적 논쟁이다 말씀을 아닙니다. 드리고요.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이제까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언론을 그리고 통해서나. 이거는 제 질문 시간입니다. 네. 예, 제가 이어서 잘 질문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군요. 또 갑자기 며칠 전에 내놓은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난 4년 재임 기간 동안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중차대한 일인 만큼 동안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시민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약을 발표해서 오히려 동안구와 만안구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 시장이 아니고요.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공약입니다. 공약은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주민 공청이나 주민 설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인데 지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장님이실 때도 분명히 그 만안구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님 시절이셨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어지지 않은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이기 이어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 최대호 후보께서는 만안구 뉴타운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뉴타운 개발 사업 해제가 만안구의 새로운 정체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당시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때 반대 주민들이 원석이 깊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걸 10년 전 문제 가지고 마치 제가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만안구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20% 미만입니다. 찬성을 하는 분들이 80%가 넘었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에는 잡음이 따르고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결정할 것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안구의 뉴타운이 만약에 성취되었다면 지금 만안구 주민들은 그런 놀라운 주거 환경 변화와 도시 발전이 이룩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최 후보님께서 4년 전 시장이 되실 때 이재명 도지사 후보와 함께 연현마을에 민생 현안 1호로 공약을 내거신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과 그 부지 개발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거나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우리 연현마을 그 아스콘 공장 이전에는 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장이 재임된다면 다시 추진할 것이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께서도 약속을 했고 이 사업이 지금 소송에 좀 휘말려 있습니다. 사업주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 대체 부지 없이는 이전을 못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답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답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결과에 시간이 따라서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제2의 대장동 게이트 논란입니다. 우리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욱의 천화동인 4호 NSJ홀딩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전 의향서를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안양시청에 접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슬그머니 다시 두 번째 공모 사업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대장동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리고요. 대장동 사업이 터지니까 사업을 다시 취소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인데 마치 대장동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게이트로 연결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또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고 본안 심사가 남아있죠.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면은 최하 2년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소송이 2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알기로 2년 안 걸립니다. 곧 결정될 겁니다. 신속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후보님께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걱정스럽습니다. 김필려 후보의 주도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뜨겁게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7분을 드립니다. 예, 중단 없는 안양 발전,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입니다. 김필룡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양시 역시 외에는 아닌데요. 최근 10년간 우리 안양시 인구 얼마나 줄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54만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몇 명 줄었지요? 최대가 64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10만 명 가까이. 최대가 63만 1,000명이었었고요. 네. 예, 한 7만 명 감소했습니다. 안양시 인구는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은 14.8%로 정부 기준에 따른 고령사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는 시장 재임 기간 내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법을 찾아냈는데요. 안양 동반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동안구에 위치한 현 시청 부지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시청은 만안구로 이전하여 동안구는 경제 중심으로 만안구는 행정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우수기업들이 안양으로 몰려면 그에 따른 2차, 3차 협력업체들도 함께 안양의 틀을 잡을 것이고 자연스레 젊은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상권들도 활성화되는 것 두말할이 없겠죠. 김필룡, 저의 안양 동반성장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알겠습니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시청을 이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 이전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을 옮기겠다고 하는 부지가 수의과학 검역원 부지죠. 네. 그렇죠. 거기가 몇 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후보님은 우수기업을 유치할 부지를 어디라 생각하신가요? 저는 당연히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다가 예, 최첨단 4차 산업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디지털 밸리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런 공약이 없더군요 보니까. 후보님 공약이 별로 없어요? 후보님 아닙니다. 공약을 보면은 검역소 부지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안양의 기업을 유치하는 여러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후보님 주장하는 행정타운적 비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0.5에서 0.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계를 모두 반영해도 0.5, 0.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양은 이미 경기 남부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국철 1호선, 4호선, 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 그리고 우리 안양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서울대 연신내에서 신촌, 여의도, 서울대를 통과해서 안양 직통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안양 연장 직통 연결 뚫리면 서울대 우선 인력이 안양의 틀을 잡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안양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리트를 위해서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안양에 입주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제1공약이 보니까 재산세 100% 감면이에요. 네. 예. 자, 김필룡 후보님의 제1공약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엽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요? 네, 그거는 김은혜 도지사 후보와 함께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그건 아니죠. 어떻게 실현시킬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 세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김은혜 그 지사 캠프에서 그 의뢰가 왔을 때 됐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검토하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웠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 바뀝니다. 잘 모르셨어요? 지방세법 제111조에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 지방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어떻게 입법하실 생각입니까? 아, 그것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김은혜 캠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후보님 5억 원 이하. 자꾸 본인의 소신을 정책을 말씀드려야지 왜 자꾸 도지사 김은혜 후보만 팝니까? 그것은 그래서. 경기도 지사와 함께 연대한 정책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지방세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방안이 있기 때문에 발표한 네, 것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후퇴시킨 게 사례가 많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했습니다.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했습니다.
여성가족 폐지 공약 등등 정말 많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은 파격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김필 후보님께서 내세운 재산세 100% 감액 공약도 매우 파격적이라서 증명해서 어차피 파기될 공약이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지금 후보시군요. 네. 안양시청 이전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감대 형성을 했느냐, 또 공청회를 한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산세는 지방세고 시군세라는 것을 아직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하면은 얼마만큼의 우리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얼마만큼 세수가 줄었는가요? 처음에는 그 공시지가 아니 숫자만 말씀하십시오. 예. 대략 한 글쎄 정확한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아시고 공약을 내셔야지. 왜냐하면은 어떻게 두리뭉실로 공약을 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됐습니다.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을 100% 보충해준다는 확고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약을 저의 공약으로 같이 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한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세 중에서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시의 시세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공부하셨어야죠. 공부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78억 원이 세수가 감소되고요. 정확히 재산 이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30% 이상이 세수가 감소합니다. 여기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잠깐만요. 후보님은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이상 지급, 또 청년주택 1만 호 공급 등 막대한 예산에서 공약을 내주셨어요. 재산세 감소 공약 이행 충실히. 자, 여기까지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뜨거운 논쟁이 좀 이어졌는데요. 주도권 토론이 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또 그 시간들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에 이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 주어지고요. 또 답변 시간 1분 30초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최대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주어집니다. 네, 저는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첫째, 지금의 안양시청을 마랑구로 이전하여 행정타운을 완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타운이 완성되면 새로운 기반시설과 크게 증가한 이동인구를 동력 삼아 행정타운역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최대화 행정타운역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안양시청 부지에 1만 5천 명 고용, 36만 명 이상의 이동인구, 2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서부선, 서울대, 안양 직통선 연장춘을 통해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이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박달 스마트밸리 넘어서 박달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서 직주 근접이 용이한 정조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천 2호선 안양 연장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항 반영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인천 2040 도시계획에 반영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검증된 추진력으로 인천 2호선 안양 연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넷째, 평촌 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구도심 재개발 및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은 안양 시민의 중요한 요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양 원팀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평촌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하겠습니다. 안양 내 지원 대상은 8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7%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통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협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5가지 공약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김필래 후보께서 이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박달 스마트밸리를 명칭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박달 스마트 시티로 명칭을 바꾸셨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밸리와 시티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호 시장님께서 당선되시던 그때 공약을 살펴보니까 안양교도소 관련된 공약이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물론 어떤 노력을 하셨겠지만 공약에 나왔지 않은 것을 이번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신 것이 좀 의아합니다. 또 교도소 이전은 안양시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무부와 함께 합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무부 장관과의 합의가 가장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번 청문회에서 네. 자, 시간이 모두 갔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대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박달 스마트밸리가 협의의 개념이라면 박달 스마트 시티는 광의 개념입니다. 보다 좀 더 파이를 키워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도소 공약, 2018년 공약은 못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부선 국철 지어하겠다는 공약 못 넣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14년 시장 재임했는데 안양시만의 독자하기는 많이 버거웠습니다. 반드시 정부와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 사업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경부선 국철 지어하겠다.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안양교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고 지난 4년간 법무부와 협의 잘했습니다. 법무부에 충분히 논의했고요. 이제는 이전을 떠나서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녹색, 문화, 힐링과 교육도시 만들어 있어서 제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필려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시간 동안 공약 발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양시의 3대 수건사업 판넬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안양교도소 이전 및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호계역 가칭입니다. 역세권 복합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명품 4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무 교정 행정의 대민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권 강력도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거리 비산동 박달동 연결하는 위례 가천선을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연장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한 행정타운역, 호계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철도망 확충과 더불어서 관악산 간통터널을 통해서 서울과 안양의 연결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 3번 IC에서 명항마을 연결하는 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석수 일동 대림아파트와 석수 전화국을 연결하는 도로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달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를 사업의 정상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기반한 첨단 산업단지와 실내체육관, 안전체험관, 키즈파크 등을 건립해서 박달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역원 부지를 행정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랜드마크 건축물로 침체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겠습니다. 또한 만안구청 및 예술회관 이전 부지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건설 택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 헬스풀을 건설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연계된 헬스케어 벨트도 조성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양시민 건강.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대 수건 사업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대호 후보께서 질문을 던져주시죠. 네, 후보님께서는 청년주택 10,000호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기, 입주 지역, 예산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보님께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기업형 비즈니스 센터, 국내 커피 유통단지,
문화복합센터 조성, 복합헬스케어센터 건립, 아트센터 건립을 약속하셨는데 도시개발에 있어서 비전과 방향성과 컨셉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 커피 유통단지 조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검역본부 부지 개발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고용 및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필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분 30초 동안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만안구에 있는 그 수의가 검역원 부지는 그동안 4년간 아무런 저희들이 정책을 위반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2번에 걸친 그 용역만 시행되었습니다. 만안구 주민들은 물론 안양시청을 이전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안구 검역부지 본부의 주변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안양시청이 이전된다면 분명히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양시청사의 이전 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바로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평 가까운 부지가 거대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가 성공하려면 그러한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으로 저는 안양시청이 이전한다면 그곳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주민과의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돌설적인 행정으로 이룩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공약은 그야말로 빈 공약입니다. 절실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고요. 이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주제 제한 없이 주도권 토론, 2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분간 진행됐던 것처럼 7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신공격이나 또 상대 후보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필래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7분의 시간 시작됩니다. 네, 판넬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먼저 토론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안양을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입니다. 우선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금 안양의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안양시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정 인구가 유지되어야지만 우리 안양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안양을 떠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출산 그리고 육아 그리고 학교에 가기 전까지 전 단계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2번째는 청년들이 사랑하는 안양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또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호 후보의 재직 기간인 2020년 일자리 수는 2016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8%가 감소했습니다. 최 후보는 또 금년 초 시정연설에서 2025년까지 1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공공부문 인턴십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4년간 못한 일을 앞으로 시장이 되면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청년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가대 포장해서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한 IT 기업과 유수한 대기업을 유치해서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안양 청년들을 위해서 1만 호의 주택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집값이 싼 곳을 찾아서 안양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대호 후보께서는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5대 공약에는 청년주택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공약을 벤치마킹 하신지 청년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많은 1만 호를 어디다 지을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표 의원님 정확히 못 보셨네요. 김표 의원이 1만 호 공급 공약하셨고요. 저는 3,900여 세대 공급하겠다고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김표 의원 공약을 벤치마킹이나 베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지금 실현하고 있는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네. 청년주택 3,900세대가요. 시장 재임적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네. 아까 제가 이어서 주도권 질문이니까 네네네.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청년 창업 펀드 네.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네. 달성 목표액이 초과해서 예. 얼마를 조성하신 거죠? 예, 921억 원 조성했습니다. 자, 그 펀드가 우리 안양시만의 펀드입니까? 아닙니다. 안양시가 이제 모태편들. 자, 그렇습니다. 예, 두 곳 투자회사가 예. 조성한 모태 펀드 전체가 921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에 투자된 것은 얼마입니까? 예, 안양은 우리가 얼마냐 그러면 당초 300억 했는데요. 920억 했는데 안양 출자금은 45억 했는데 전체 보게 되면 621억이 초과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 300억에서 예. 15%를 모태펀드로 조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네. 가장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만을 위한 펀드가 920억이 아닙니다. 921억이 조성된 것은 두 군데의 투자 회사가 조성한 펀드액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4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5곳 청년 창업 기업에 토탈 103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청년 창업 펀드에 대해서 45억을 투자해서 103억을 투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투자 회사가 전체적으로 조성한 모태 펀드 가격을 우리 안양시의 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좀 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또 이것을 안양 청년 창업 회사에다 투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것이 아니라 직원 중에서 40대 이하, 39세 이하인 직원이 절반만 있어도 청년 창업으로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청년 창업은 정말 자금력도 부족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5곳 지원받은 것을 살펴보니까 안양시 소재가 아닌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이런 창업 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실망한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을 거기서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오해가 주시기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랍니다. 펀드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진 자금을 투자 운영사가 출자자와 특정한 약정을 통해서 운영한 후에 일정 기간, 우리는 투자 4년이고 해수 4년입니다. 경과 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개념입니다. 펀드 조성은 당초 아까 얘기했듯이 300억에서 우리가 열정거지가 통해 921억 추가 달성한 겁니다. 당초 안양시 출자금이 45억이었는데요. 조성금이 300억이었지요. 네, 잠깐만 제가 그러면 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안양에 투자하겠다고 펀드를 조성을 했으면 그렇죠. 921억 조성에 대한 금액을 전액 우리 안양 청년 창업 업체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103억에 대한 금액을 제한해 두신 겁니까? 예. 이걸 보니까요. 투자 비중이 12%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 또 안양 소재가 아닌 곳도 투자를 받았기에 확인을 해보니 1년 안에 안양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만 가지고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안양 청년만을 위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앞으로 좀 드릴까요? 예, 잠깐만 한 예. 말씀.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7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포 의원님께서 좀 전에 안양시청 이전이 필요한데 박다 스마트밸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그거는 저의 생각임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공약은 아닙니다. 네, 아직. 생각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일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시연이 한 분이 우리 또 김필려 후보님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일각에 제기된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이번 네. 기회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건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별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별장 가진 친구를 가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2018년 10월 우리 후보님께서 한백산 추모공원에 재정을 투입하여 말라며 시의에서 직접 제게 하신 말,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단도직으로 묻겠습니다. 한백산 추모공원 건립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있었습니다. 잘하니까 잘못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죠. 예. 그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말한 겁니다. 그 예스냐 노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 모든 정책은 아니 시대에 예스냐 노만 따라서 말씀하시지 지금 부연설마 제 시간이에요.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왜 일입니까? 잘못을 예스나 노냐고 단적으로 네. 질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 아니, 대해서 제 주도권 충분히 있었기 토론이니까 때문에 후보님께서 예스나 노니 그렇지만 예스랑 노를 답변할 의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됐습니다. 질문에는 주관적으로 네, 답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와 직결된 추모공원 사업, 조성사업을 취미활동에 쓰이는 별장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생각입니다만은 후보님처럼 별장을 예로 들더라도 비수기일 때와 또 성수기일 때 별장을 친구의 태도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 지역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알고 계시죠? 화장장이 만원이 되었습니다. 빈소에서 발인하고도 화장 순서를 기다리나 시신을 옮기지 못하거나 연세 대뇌 빚어지면서 보통 3일장이던 장례 기간은 6, 7일장으로 2배 이상 길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이 매우 컸겠지요. 만약 한백산 추모공원이 없었다면 우리 안양 시민은 강원도 등 전국을 헤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미래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후보님, 한백산 추모공원을 추진한 제 결정이 아직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화성시가 주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특혜가 화성시가 가지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의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연장지, 장례식장 모두 됐습니다. 화성시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주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후보님, 제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님은 지난주 OBS 인터뷰 하셨지요? 방송 출연하셨죠? 네. 네. 인터뷰에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도가 많이 하락했다. 5년 전에 비해서 약 14% 정도 하락했다 말씀하셨어요. 또 대장동에 관련됐던 기업들이 우리 박다 스마트밸리 함께 참여했다 말씀하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시 청년도 하락했다는 그 데이터는 출처가 어딘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출처가 어딘지 말씀하세요. 그거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청렴도를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기관은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퍼센트 간의 기관별 등급만 발표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2019년부터 2021년 제가 재임적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사실상 최고의 등급입니다. 특히 2020년, 21년은 1등급이 없어서 사실상 최고등급 받은 겁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도 획득했습니다. 후보님 유토 당시에 청년도 14% 하락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가라는 앵커 질문에 통계를 확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지자체를 보편 행정으로 몰아간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치를 저에게 전달한 우리 정책팀의 오류가 있었던 잘못됐네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말은, 잠깐만요. 후보님은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정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양시 행정을 부편 행정으로 근거 없이 몰아가신 부분은 안양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근거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대장동 관련 기업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알겠습니다. 주주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지자체 최고의 정명은 NSJ 홀딩스라고 이름을 잠깐만요. 바꿔서 최고의 정명은 정직입니다. 접수한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잠깐만 접수한 기다리세요. 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이겠습니다. 네.
후보님 3년 전 안양시 예산으로 진행된 어르신 의약품 안전교육에 참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참여 그 자체에 대해 선관위가 허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도덕적 차원에서 여쭙는데요. 네. 후보님은 당시 안양시 보사환경위원장이셨죠? 전체 강의 중 70회 중 23회를 강의 맡으셨어요. 보사환경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에 따르면 강의 대상 지역의 상당수가 김 후보님 지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김 후보가 안양시민의 혈세로 용돈도 벌고 지역구도 관리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일 때가 아니고 그건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저는 25년간 경기도의 사업이든 안양시의 사업이든 간에 아니 그러고요. 분명히 그것은 분명히 선관위에서 그냥 유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바로 선거법 그 위반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알겠습니다. 또 그거는 의원님. 소정의 의원님 강사를 받는 것은 전문성을 활용해서 잠깐만요. 하는 의원님, 의원 윤리 강의이기 강의에 때문에 따르면 전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강의를 의장께 신고하게 돼 있지요? 신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안양시민에 그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과하신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기보다는 제 입장을 표명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지난 제가 어제 뭐 용돈을 벌었다 이것은 지나친 폄훼입니다. 의원님. 제가 만약에 수입을 사회자님, 창출하고 하면은 정리시켜주십시오. 제가 약국을 했지 이거를 시의원만 전념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23일 그거는 어제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양지역 31개 시민 노동단체 제가 봤을 6일 지방선거 예. 잠깐만요. 시민 저에 대한 폄훼를 사회정책연대 오히려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잠깐요. 왜 저의 정당한 전문성을 정책 발휘한 피박시에 강의를 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배를 하시는 건지 저는 후보님의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자, 지금 두 번째 수도권 토론회가 훨씬 더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서로 더 하실 말씀이 많이 남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제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는데요. 토론회를 통해서 미처 하지 못하신 이야기 혹은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후보당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위해서 동안과 우리 만안의 균형 발전을 넘어서 동반 성장으로 비전을 만들고 큰 틀에서 안양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청 이전을 통한 행정도시 완성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현 안양시청 부지에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도시 완성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통한 문화, 교육, 녹색도시 완성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 체도는 지난 4년간 엄청난 추진력으로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 확정과 한백산 충호공원 건립, 청년 창업펀드 921억 조성 및 청년 블루기업 103개 창업지역, 행정안전 평가에서 재정 건전성, 최우수 등급, 채무 제로도시 선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위 등급과 함께 부패 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공약 이행률 최우수에 해당하는 SA 등급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쳤습니다. 시정이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룬다면 우리 안양시는 새로운 분기를 맞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정한 중단 없는 안양발전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안양시청 후보 저 최대호가 안양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속가능 도시발전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저 최대호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호 시작도 최대호 마무리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필려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4년, 나아가 10년의 안양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난 4년, 아니 사실상 8년간 시장을 해온 후보의 말을 또 믿고 맡겼다가
변화없는 안양을 만들 것인지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새로운 안양, 역동적인 안양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을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안양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준비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세금 폭탄만 얻어맞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대세는 이제 기울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충청, 인천의 민심은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이런 큰 흐름을 타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말보다는 발로 뛰는 그런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안양 발전 대책을 신속히 실천하겠습니다. 법무부와 협의해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1호선을 지하화하며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주택 1만 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된 만안구를 개발해 동안구와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안양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필련은 안양을 깨끗하고 투명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안양 시민이 안양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멋지고 신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양시장 후보 김필련이었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를 갖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